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덜러라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9일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어제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강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죠.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 IT 분야 이제 전문 강사님들을 몇 가지 이제 개인적 기준으로 분류를 좀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못했어요. 일단 돈 잘 버는 직업 맞냐에 제 대답은 이제 yes였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전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교육센터, 특정 교육센터하고 이제 아예 협력 관계를 맺고 계시는 이제 그런 이분들이 이제 실력이 좋네 어쩌네 이런 얘기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장기과정 강사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것도 사실 이미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해관계에 얽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국가가 있다.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다른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S전자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요런 데에서 이제 사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주하는 교육기관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교육기관이라는 데들이 여러 곳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강사를 제공한다거나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직접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 사업자 쪽에서 이제 강사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제 자료가 있겠죠. 요런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거나 이러죠. 그러면 이제 이 기관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로 강의를 들으러 가는 여기에 이제 수강자가 있겠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구성 요소가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강의를 직접 하러 가시는 강사님의 경우. 자, 이 강사님들은 소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있다면 두 곳에 있어요. 둘 중 하나에. 이 기관에 속했던지 이 CP 사업자에 속해 있던지.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아니면 그냥 무소속으로 이제 어디랑 이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CP 사업자든 기관하고 여기랑 이제 계약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수강자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단기 과정을 듣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단기 교육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그 기술을 활용해야만 하는 어떤 기술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국가가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을 만든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수강자분들한테 이제 그 내일 배움 이런 거 제공해가지고 교육에 이제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죠. 국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쪽에서는 이 국민의 세금을 이 사업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관을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못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 못된 기업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강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 강사가 사실상 없고 이제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 강사님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가져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강사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 쪽에서 여기도 또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강사인데 강사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C언어 강사인데 C언어를 교육받은 지 불과 2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빙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시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이 사업을 수주하는 업체한테 수시로 증빙을 요구하고 행정적인 대행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깐깐하냐면은 커리큘럼도 못 바꿔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사가 교체된다 그러면 이건 좀 큰 건이기 때문에 막 서류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증빙을 받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 나쁜 짓 하시는 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걸 또 우회할 방법을 알고 있겠죠? 그런 데가 어디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장기 교육으로 이어질 때 이제 교육생분들이 이제 받게 될 피해랄까?
사실 교육생 입장에서 가장 의존성이 높은 건 결국 강사님이에요. 어느 기관이냐, 뭐 강사님이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강사를 만나 무슨 교육을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뭐 장기 과정 국비교육 잘못 받게 되면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강사님들이 한마디로 다 이렇게 이상한 분들인 거냐?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전체 중에 비율이 얼마인지 건 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센터 소속 장기과정 강사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의 근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단가로 계약을 하긴 해요. 다른 방식처럼.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이제 그 교육생분들이 내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나는 취업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사님을 붙들고 뭐 개인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수시로 요구하기도 하고 질의응답이야 뭐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일적으로 봤을 때 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증가한다. 하지만 모든 강사님들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업무 증가를 가지고 속상해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강사님들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수강자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써서라도 이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다독인다거나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나 이거 감수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거는 이 친구 잘 되는 거니까 대신에 너 내 말 좀 듣고 이것 좀 해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전공자를 상대로 주의식 교육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네, 이제 항상 주의식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강사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강의 단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오프라인 집합으로 보면은 이제 큰 교육센터랑 협력하시는 강사님이 있다고 했죠. 그분들보다는 강의 단가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왜 그러냐? 국가가 강사료를 정해놨어요. 여기서 국가가 강의 단가, 강사한테 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강사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에서 이 사업을 가져올 때 그때 그 전체 교육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200시간이다, 뭐 아니면 300시간이다, 뭐 어떤 시간이 정해지면은 그때 그 시간대 강의 단가를 뭐 얼마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만약 15만원이라는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절대 이걸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가끔은 이제 이걸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교육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강사가 강의를 너무 못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항의가 이제 VOC가 발생하면서 이 교육기관에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더 많은 페이를 줘야 되는 그런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그 사고를 수습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남는 게 없이 그냥 강사님한테 다 드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이라는 것은 이 어떤 교육이 수행되느냐에 관련돼서 제안서를 쓸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바꿔요. 얼마 동안 못 바꾸냐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못 바꿔요. 그럼 저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년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못 바꾼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요런 좀 그 제도적인 특수성의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 보통 이 장기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보통 전업 강사님들이 합니다. 근데 이 교육을 뭐 특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뭐 주말 과정에만 하겠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야간에만 뭔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전업 강사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야간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저 경우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이 강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강사로서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50%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강의력입니다. 강의력이에요. 이 강의력 좋은 강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강의력까지 좋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그냥 네, 강사만 죽어라 하신 분들이 강의를 더 잘해 주실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자, 대한민국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강사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만 할 줄 알았지 나 안드로이드 같은 거 전혀 몰라. 하지만 안드로이드 수업을 딱 한 번만 들으시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대략 한 30X 시간 정도 수업 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른 데 강의 가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저 강사님이 뭘 한다고 이제 지도 배워가지고 자기도 배워가지고 말이야 이 강의를 한다고요? 야 심지어 강의 평가가 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완벽하게 잘하는 강사님 거를 그대로 뭔가 리플레이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니까 살아남아서 강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IT 쪽은 이런 경우가 꽤 있다. 근데 심지어 잘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다? 강사는 강의력이 1번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업 강사를 하시는 경우 여기 생활 특수성이 어떠냐? 일단은 전업 강사다. 나 강사를 전문적으로 하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일단 근면 성실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지각 불가능하죠? 내가 지각하는 순간 다 기다리잖아요. 조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되냐면은 정말 당황스럽지만 강의 중에 나 수업하고 있는데 부모님 혹은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일단 수업을 진행합니다. 언제까지? 대체 강사를 찾아가지고 그 수업을 누군가 이끌어줄 때까지 수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채로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디스크 하나가 뿅 파열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수업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몇 번 터졌는데, 그걸 또 치료하고 다시 터지고 그걸 반복했어요. 근데 수업 중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상 붙잡고 그대로 요거 하나 터진 채로 그럼 극단적인 고통이 밀려오거든요. 허리 디스크 크게 다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이 40도가 넘지 않으면 38점대까지는 저는 수업을 합니다. 네. 이쯤 되면 어느 정도의 체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의 끈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적었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강사님들이.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좀 제대로 된 강사님들이라면, 네,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그 수업을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래요. 일반적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화 왔다 그러면 전화 받으러 잠깐 근무지에서 이탈하실 수 있죠. 휴게실로 잠깐 간다거나 커피를 한잔 마시러 나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강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최대의 어떤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할 수 있는 쉬는 시간. 그러면 한 10분 정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분 동안 누군가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답변 때문에 휴식 시간이 몽땅 날아갈 수도 있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업을 늦게 시작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교육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어쩔 때는 진짜 수업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에 휴식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한 3시간을 떠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론 중심 수업인 경우에는 수업을 하는 데는 실습이 없기 때문에 앉지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3시간은 기본이고 7시간 정도 말해야 되실 수도 있다. 그러면 7시간을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체력과 언변이 필요하겠죠? 네, 어느 정도의 언변이 필요하냐면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대부분의 이제 전업 강사님들 있죠. 이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걸 경험합니다. 말하면서 졸기. 네, 이게 됩니다.
이 무슨 초능력 같은 얘기냐? 네, 예, 이게 되게 신기한데, 돌고래는 아닌데, 그 고래는 그 좌뇌 우뇌를 반반씩 켜갖고 쓰는 게 된다면서요. 근데 강사를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해요. 자기가 지금 졸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육생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그럴 만큼 얼마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앵무새처럼 떠들었는지 그냥 이게 조는 게 가능해요. 네. 아무튼 전업 강사는 이 정도다. 그리고 전업 강사의 휴일은 언제냐? 네. 강의가 없는 기간이 쉬는 시간이죠. 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는 언제 가요? 강의가 없을 때 갑니다. 휴가를 이제 보통 여름에 성수기 이럴 때 가지 않아요. 성수기 말고 사람 좀 없을 때, 그 성수기 직전이나 요때로 몰아가지고 휴가를 갑니다. 그래야 이제 인생이 좀 여유롭겠죠. 그래서 이게 전업 강사의 어떤 생활 특수성으로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시간 강의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그래서 저녁 먹고 3시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정도를 그 말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슬플 때가 언제냐면 마이크도 안 줄 때. 네, 되게 넓은 강당 같은 데서 수업을 하는데 마이크도 없어. 그러니까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한 열몇 시간 떠들고 나면은 그날은 집에 가면 바로 뻗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강의하러 가는 겁니다. 돈을 꽤 많이 강사들이 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점들은 네, 어마어마한 자기 관리가 없으면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강사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강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자면 당연히 이제 교과서, 어떤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 자신이 강의하는 분야에 거기에 그 교과서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대한 또 뭐랑 이어지냐면 커리큘럼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인데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많이 하니까 커리큘럼에 없는 말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생들은 혼돈스럽거나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는 것이 혹은 그걸 강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뭐 이제 지식 수준이 이제 강사는 이제 평균 이상 교과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교육 첫날 네, 수강생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든. 예, 가끔 어떤 분들은 외모로 압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예,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저분한테 쉽게 덤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뭐 여자분이면 미인이시거나, 뭐 남자면 너무 잘생겼거나, 그러면 그걸로 압도를 하시든, 그러면은 강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압도할 수 있는 뭐라고 보면은, 제가 보기엔 외모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목소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카리스마. 그 다음 또 뭘 따져볼 수 있냐면, 이제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니까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유명한 강사님 중에 소통 강사 김창욱 강사님 계시죠? 그분이 성악을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특징으로 작용한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발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되게 좋아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음성 목소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강사한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발력입니다. 어떤 거냐면 눈치가 겁나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생들의 분위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다들 메롱메롱하고 막 잠을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론 다 들이민 다음에 난 설명 다 했어, 니네 다 이해했지?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이 올 것 같은 지점이 되면 실습을 시키든 뭘 하든 잠 깰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잠깐 옆길로 새서 농담을 한다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업을 일찍 끝내버리거나 조금 더 해가지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도해야 돼요. 이런 것은 강사의 재량권에 해당되는데 적정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순발력이 없다면 네, 강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성비하 발언은 이건 금지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이거는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걔는 걔 나는 나 이러면 될 일인데 이걸 교육하고 결합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이제 진짜 그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비하 발언은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네 이제 아주 심각한 곤경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생에 대해서 이제 사적 감정을 노출하시는 경우, 수강생 중에 너무나 이제 아리따운 분이 계신 거야. 딱 보자마자 머리에 형광등이 빵 켜지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만 쳐다보는데 이게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수강생분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막 표현을 하는 거지, 강의 도중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강사에게 지식 중요하고 강의 전달력 중요하고 강의력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최소한의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강사로서는 이제 결격이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수강자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강사님 이게 뭔가요? 하고 질문을 했어.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예 모르거나. 그러면 그때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런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어설프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알아보고 내일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경력이 생기면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까지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준비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경우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두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강자가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20명 중에는 그 자포자기한 인생도 있거든요. 내가 계도해서 노력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 때문에 만약에 20명 중에 19명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는 수도 생기거든요. 안타깝지만 한 명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수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는데 그분 때문에 나머지 19명이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강사가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강사 재량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교육 운영자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강사라는 생각보다 그냥 IT 전문가라는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가장 도움되는 어떤 이상적 형태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뭐 또 하냐면 책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의가 조금 생동감 있는 강의가 되려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았을 때 그 경력, 즉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만들면 좀 더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 만들다 보면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 한 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 관리하다 보면 업무 능력도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지면 베스트. 항상 이렇지는 않겠지만 대략 한 30대 후반이나 40대를 살고 계시는 IT 전문가분이다. 30대 후반 정도 같다. 이 정도 되시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1개월 중 일주일에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가 아니라 프리 형태로 이제 자기 일을 하는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SI든 뭐든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야간 시간대에 틈틈이 책을 쓰고 이걸 반복해 나간다면은 최고의 뭐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강의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책도 꽤 나쁘지 않은 서적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쭉 두 편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이 분야에 뭔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T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그 본인이 좀 실력을 잘 쌓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강사 놀이를 좀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맞았든 틀렸든 나랑 같이 하는 스터디 그룹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붙들고 강사처럼 떠드는 거예요. 막 가르쳐 보는 거죠. 누가 힘드냐?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제일 만약에 이제 동료들이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멍멍이 있죠, 멍멍이. 그래서 멍멍이가 있다 그러면 멍멍이도 없으면 인형도 좋아요. 얘네들은 이제 일단 나한테 아무 말도 안 걸잖아요. 얘들을 안 쳐다놓고 거기다 대고 설명을 해보세요. 실력이 생각보다 잘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경험이 쌓이면은 나중에 뭘 해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앞에서 강의해보는 겁니다. 카메라. 네, 카메라가 있고 없고 진짜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카메라라서 어쩔 것도 없는데 카메라가 일단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 모드가 스위치가 딱 올라가면서 잘 나오던 말도 버벅거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실력이 굉장히 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강사로서도 혹은 개발자로서도 말이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